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 왁자지껄한 경매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수산시장의 모습을 현장 연결합니다. 올해부터는 여름철 폭염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봅니다.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100년을 맞아 동학 농민혁명의 영향으로 특히 치열했던 전북의 만세운동을 돌아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밤새 일부 지역에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2019년 기해년의 두 번째 날인 오늘 많은 분들이 새해 첫 출근을 하실 텐데요. 농수산물시장에선 이른 새벽부터 경매가 진행돼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범수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전주 송천동 도매시장에선 이른 새벽부터 농산물 경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첫 경매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도매시장의 분위기도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아침 7시를 기준으로 전주의 날씨는 영하 5도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새밑 한파가 기승을 부렸었는데 동장군의 기세가 꺾이면서 경매에 참가한 상인들은 활동하기가 편해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경매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배추와 대파, 시금치 등 신선도가 중요한 채소들이 먼저 경매에 붙여졌고 앞서 6시부터는 딸기와 밀감 등 과일 경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매사의 우렁찬 목소리에 상인들이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농산물들이 속속 낙찰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이곳으로 과일과 채소를 옮겨온 농민들은 2019년 한 해 동안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이곳에서 팔린 농산물은 곧 전주 시내 각 소매점으로 옮겨져 판매대에 오르게 됩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시민들은 새해 첫 출근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출근길이지만 새해를 맞아 더욱 새로워진 마음으로 일터를 향하는 모습입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그리고 도내에 입주한 기업들도 오늘 오전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2019년 업무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품목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납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이 늘어나고 폭염이나 한파 피해도 보상받는 길이 열립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강동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양파 농사를 지어온 이성옥 씨는 해마다 들쭉날쭉하는 가격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최근 5년간 평균 가격을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품목이 기존 2개에서 8개까지 늘어나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손해는 안 보겠구나 하는 자신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도 선보입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진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최대 월 25만 원을 지급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가 첫 선을 보입니다. 또 한부모 가정의 지원 연령은 만 12살에서 만 18살 미만으로 확대되고 양육비도 월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미처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완주와 진안 등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임신 4개월부터 9차례 이송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앞으로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지자체에 피해를 신고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려 사망과 부상 여부에 따라 1,0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영상통화로 119 신고가 가능해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도 기대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되고 위기 지역의 중소기업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낮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에서도 교복이 무상 지원되고 직업개교 현장 실습 여건이 크게 개선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새해 신입생 1명당 30만 원씩 교복비를 지원하고 현장 체험 학습비도 초등학교 15만 원, 고등학교 3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 착취 논란을 빚어온 직업개교 현장 실습은 일정 자격을 갖춘 선도 기업에 한하고 한 학기였던 기간도 최대 4주일 이내로 대폭 줄어듭니다.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100년은 곧 전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동학농민혁명을 경험한 탓에 우리 지역의 만세운동은 다른 지역보다도 앞섰고 치열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거대한 태극기 물결에 뒤덮인 100년 전 군산 구암동산. 영명학교 학생과 구암 교인들은 일제의 만세운동 탄압의 항거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당시 군산시의 국민은 6,500여 명으로 일본인보다 적은 상황인데도 만세운동은 3개월간 이어졌고 참여한 연인원이 그 5배인 3만 명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군산 3.5 독립운동으로 서울보다 나흘이 늦지만 한강 이남에서는 최초의 의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어가지고 또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전라남도 쭉 이어졌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군산 3.5 의거는 닷새 뒤 전국 최초인 임실 오수의 초등학생 만세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독립운동은 인근 남원과 장수의 주민들까지 결집시켜 23일 오수 장난에는 2,000명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오수 만세운동은 한 집안에서만 16명의 애국지사를 배출할 정도로 치열했고 지금도 10대 의거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애국지사로 표창을 받은 애국지사들의 숫자도 한 면 단위에서 44명의 애국지사가 나올 정도로 그 규모가 컸기 때문에 10대 의거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1 만세운동은 도내 전역으로 들불처럼 확산됐고 100명이 넘는 사망자 포함 인명피해만 1,200명이 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에 직접 몸 담은 사람이 만세를 불렀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의 그 정신이 1919년까지에도 오롯이 살아 있었다라고. 무참히 짓밟혔지만 굽히지 않은 반회세, 자주독립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우리 지역의 3.1 만세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100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 맞춰 새해 남북 교류 사업이 구체화합니다. 전북도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선정한 21건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가운데 올해 1단계로 농업과 산림, 문화체육 분야 6개 사업을 우선 추진합니다. 관련 사업은 남북 간 태권도 교류 정례화와 북한 산림 보건 사업, 가축 방역 약품 지원, 전통 문화예술 교류, 스포츠 재능 기부 등이며 대북 제재 등의 여건을 봐가며 나머지 사업 추진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동학혁명의 재조명을 위해 부안의 동학랜드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안군은 동학농민군 봉기가 일어났던 백산면 용계리 일원 성역화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기념공원, 기념탑 등을 건립하는 동학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학랜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500억 원의 규모로 부안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올해 문화관광축제에 도내 6개 축제가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선정한 2019년 전국 46개 문화관광축제에 도내에서는 김제지평선과 무주반딧불 등 모두 6건이 포함됐습니다. 김제지평선과 무주반딧불은 2년 연속 글로벌과 대표 축제에 선정됐고 임실앤 치즈는 우수, 순창 장류와 고창 모양성, 완주 와일드푸드는 각각 유망축제로 전체 국비 지원 규모는 6억 원가량입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돼지는 국민 먹거리를 넘어서 최근에는 활용도가 더 넓어지며 우리 삶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돼지 2마리가 묵윤실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이 돼지 한 마리의 가치는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각막이나 심장 등 인간 장기를 대체하기 위해 면역 반응을 억제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해 개량됐기 때문입니다. 2010년 장기 이식용으로 개발된 돼지 품종 미드미는 이렇게 연구를 위해 묵윤실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돼지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는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상 기능을 유지해 몇 년 안에 장기 이식이 상용화될 것이란 조심스러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천여 명 정도가 각막 이식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돼지를 활용한다 그러면 기다리는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한테도 많은 희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돼지는 식용 가축을 넘어 장기 이식까지 쓰임새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돼지의 IQ는 70에서 80 정도로 3, 4세 아이의 지능과 비슷해 개보다 똑똑하고 배변과 잠자리를 가릴 줄도 압니다. 자, 안녕하세요.
훈련을 거치면 다양한 운동과 묘기까지 선보일 수 있어 최근에는 애완용으로 키우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식용이나 장기 식용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애완동물로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돼지의 생산액은 7조 3천억으로 농업 생산액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복과 재물을 상징하다 보니 돼지해인 지난 2007년에는 전년보다 신생아 수가 10% 넘게 늘기도 했습니다. 돼지가 풍요로움의 상징인 만큼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의 해, 그간의 경기 침체를 벗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이 크게 늘어 사상 처음 3억 달러 달성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1월까지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이 2억 9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41.5%나 늘어 사상 처음 3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가공 농식품 1억 2천여 달러, 수산물 1억 600만 달러, 신선 농산물 등의 순이었고 수출 국가별로는 중국, 태국, 일본, 미국 등의 순서로 많았습니다. 축산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사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92억 원 규모의 스마트 축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해당 농가를 선정합니다. 사업 대상자는 양돈과 양계, 한우 등으로 2% 이자율로 농가당 10억 원까지 지원하는데 온습도 제어와 차규기, 악취 측정기, 사료 자동 공급기 등의 시설을 설치합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출산 과정의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건강관리와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 서비스 대상이 올해는 기존보다 90여만 원 많은 4인 가구 소득 기준 55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산모나 가족은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시군 보건소나 복지 포털인 복지로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 최명희 작가의 혼불은 우리말을 아름답게 녹여 쓴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고 최명희 작가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 친필 편지와 엽서가 공개됐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나는 원고를 쓸 때면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글씨를 새기는 것만 같다. 날렵한 끌이나 기능 좋은 쇠붙이를 가지지 못한 나는 그저 온 마음을 사무치게 갈아서 생애를 기울여 한마디 타나가는 것이다. 소설 혼불의 저자 고 최명희 선생의 친필 편지 내용입니다. 최명희 작가가 생전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와 엽서가 남원 혼불 문학관에 전시되고 있는데 작품마다 작가의 고뇌와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혼불 문학관에서는 전시물 관람 외에도 소설 혼불 필사하기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불 문학관에서 공개되는 고 최명희 작가의 친필 편지와 엽서를 보시며 작가의 고뇌와 열정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청동기 시대 생활상과 세계 고인돌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고창 고인돌 박물관이 건립 10년 만에 일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됐습니다. 고인돌 박물관은 이번 등록으로 소장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학술 회의를 통해 고인돌 유적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전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인돌 유적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제 벽골제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오늘부터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운영됩니다. 벽골제 아리랑 사업소는 관광 안내소 옆에 아이와 어른 커플용 자전거 15대를 갖춘 대여소를 마련해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제시하면 빌려 탈 수 있습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가 2019년도 문화관광 대표축제 2년 연속 선정돼 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반딧불 축제는 깨끗한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한 환경축제로 남대천 섭다리와 전통 낙화놀이, 반딧불이 관찰 프로그램이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서울과 전주 장학숙에서 2019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각각 120명씩 240명으로 시군별 성적과 가정 형편 50%씩을 반영해 선발하며
다음 달 7일까지 원서 접수를 거쳐 1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지원 자격은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주자로 해당 지역 대학 재학생이며 입사비는 7만 원, 매달 부담금은 15만 원입니다. 전주 항공대대가 이달 안에 도도동으로 이전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항공대대가 있는 송천동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했으며 국방부가 조만간 도도동 이전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2천억 원의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송천동 현 부지에는 신도시가 개발됩니다. 군산 사랑상품권이 확대 발행될 계획이어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주목됩니다. 군산시는 올해 군산 사랑상품권을 지난해 910억 원어치보다 2배 늘어난 2천억 원까지 늘리기로 하고 2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발행 규모가 늘면 가맹점 매출 상승과 가맹점 종사자 고용 유지, 대형 쇼핑몰 수입의 지역 내 유입 효과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고창군 고창읍 석탄마을 주민들께서 15만 원, 신덕산 마을 주민들께서 32만 원, 교흥마을 주민들께서 20만 원, 부안군 행안면 행산마을 주민들께서 26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부안군 행안면 신목마을 주민들께서 19만 원, 송호마을 김봉순님께서 17만 원, 송서마을 주민들께서 13만 원, 대초마을 주민들께서 44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김제시 교월동 경제마을 주민들께서 20만 원, 가장마을 주민들께서 20만 원, 월락마을 주민들께서 20만 원, 사직마을 주민들께서 1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김제시 교월동 주공 3마을 주민들께서 40만 2천 원, 고창군 성송면 어린마을 주민들께서 12만 3천 원, 갈산마을 주민들께서 13만 원, 양실마을 주민들께서 17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는 오늘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무료로 만화 영화를 상영합니다. W미술관이 오늘부터 7일까지 소장품전 싹티우다를 선보입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의 관계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31일까지 군산의 명소와 풍경을 담아낸 전세환 작가의 사진 전시회를 엽니다. 전주미술관은 오는 20일까지 강정진 초대전을 갖습니다. 고창군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오늘 문화의 전당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시무식을 갖습니다. 전주 신중앙시장 일원에서 오늘부터 16일까지 도깨비 시장이 열립니다. 전주 시립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은 유아 초등학생들을 위해 오늘부터 4일간 독서교실과 방학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는 내일 호텔 르윈에서 신년 인사회와 함께 전국 경제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익산시가 지역 곳곳에 현장을 전달해줄 제4기 익산시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1월 2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새 눈이 내리고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해 출근길 도로 결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낮 기온 2도, 완주 영하 7도에서 2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8도에서 2도, 진안 영하 9도에서 0도, 서해안권은 군산과 부안이 영하 3도에서 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익산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좋음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